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스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NA 토픽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요즘 이제 IP 서비스단을 저희가 하고 있죠. 이제 앞에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웠네요. 이제 이것도 뒤에 배웠고, 이제 뒤에 이것들 남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시스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퍼실러티란 거하고 레벨이란 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죠. 예,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 로그란 거는 말 그대로 로그입니다. 로그. 시스템 로그란 겁니다. 우리가 그 장비 등에서 우리가 뭐 OS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장비 이런 장비 등에서 특정 상황일 때 이 로그 메시지를 이렇게 발생시키게 됩니다. 로그 메시지 저희가 많이 보셨죠? 이때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언제 발생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인터페이스 업이 됐어요. 뭐 이런 것도 알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장애 처리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로그 메시지들을 이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로그가 발생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장비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콘솔 접속으로 장비 사용자가 직접 연결된 거나 아니면 원격에 있는 쪽이 연결된 텔넷이나 SSH로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모두 다 로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그 로그를 이렇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장비들한테 그 사용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리얼타임으로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날리다 보면 리얼타임을 받았지만 이거를 다음에 또 보고 싶을 때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여주기만 하고 끝나니까요. 그래서 로그가 밀려버리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저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로컬에 보면 이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 이 램의 빈 공간에다가 이 메시지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쌓아둡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별도 외부의 서버가 로그가 발생하면 그 외부 서버에다가 이렇게 발생한 거를 이렇게 램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두거나 램에 저장해서 나중에 show logging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램에 있는 걸 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로깅에서 172.16.3.9 외부의 로그 서버, 시스로그 서버에서 전송해놔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외부로 접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명령어거든요. 로깅 버퍼 요 명령을 사용하면 이 램에 저장하겠다는 거고 로깅하고 나서 IP 주소를 적어주면 외부 서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로깅 콘솔이라는 거는 콘솔 사용자한테 직접 실시간으로 발생하면 주겠다는 거고 로깅 모니터는 외부 접속자들 SSH나 텔넷이나 해서 VTI 접속자들한테 주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까지 다 정리가 돼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시스로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별 장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로그를 남기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외부 서버 시스로그 서버에 남길 때 쓸 때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부에 시스로그 서버를 두게 되냐? 왜냐하면 관리자가 이 장비들마다 각각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저절로 시스로그 서버로 이렇게 로그가 발생하면 다 로그에 대해서 다 쏘게 이렇게 보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자는 어디서 여기서 외부로 해서 요 시스로그 서버의 UI를 접속해서 그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어떤 로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집중적 관리를 해서 시스로그 서버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낼 때 표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최초는 이제 514, 514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4. 자, 514번으로 해서 서버에 이제 서버가 패시브 오픈해 가지고 514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UDP를 썼어요. 근데 UDP를 쓰다 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TCP도 나오고 또 TCP에 TLS라고 이거는 뭐냐면 보안하는 겁니다. 보안. TCP에다가 보안하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시스로그라면 이 UDP적을 많이 이제 기억하시죠. 초반에 UDP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TCP도 나오고 TCP 기반의 TLS에서 보안인 것도 나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하면 각 장비들은 다 누구한테 이 시스로그 서버한테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럼 시스로그 서비스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저장을 해놓고 서팅을 해서 관리자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웹 UI 같은 걸 통해서 딱 로그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시스로그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는 UI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어떤 게 왔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로그 메시지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이렇게
그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실제 메시지 포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앞에 시퀀스 번호라 해서 로그를 발생할 때 순차 1, 2, 3, 4, 5, 6, 7, 8, 9씩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타임스탬프는 이제 로그가 해당 장애나 뭐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자, 퍼실러티란 거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그룹입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여기 보면 뭐 링크 1에 대한 상태, 링크 2에 대한 상태는 링크 프로토, 뭐 아니면 BGP나 OSPF의 상태면 OSPF, BGP.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로그의 카테고리를 분리해 줍니다. 큰 카테고리를. 그게 이제 facility라고 하게 되고요. severity 이거는 뭐냐면 이게 심각한 정도입니다. 심각성. 그래서 얘는 뭐냐면 0에서부터 7이 있는데 낮을수록 세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0이면 가장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니마닉이란 거는 뭐냐면 앞에 M은 묵음이고 니마닉, 뭐 니모닉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게 뭐 원래 영어 뜻은 연상법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연상하면 간단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메시지에 대한 짧은 코드, 간단한 코드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디스크립션이 실제 디테일된 로그의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리고 퍼실러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퍼실러티란 거는 뭐냐면 분류다, 분류. 그래서 로그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각각 딱 봤을 때 얘는 IP에 관한 거고 얘는 링크에 관한 거고 얘는 NTP에 관한 거고 얘는 CDP에 관한 거나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퍼실리티에서 카테고리를 분류해 놨습니다. 자, 시스코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카테고리를 그 퍼실러티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실제 표준 RFC 표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숫자 코드로 0에서 23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해석이 좀 어렵겠죠. 이런 문자로 보면 이게 링크구나. 이게 막 0, 1, 2, 3 이렇게 막 되어 있으면 헷갈리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 얘는 또 분류 방식도 이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코드도 다르고 이게 좀 분류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분류 방식도 다릅니다. 표준은. 이것도 뒤에 다뤄볼 건데 시스코는 근데 이렇게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배웠듯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 프로토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이죠. 이게 숫자가 0, 1이면 0이 뭐지? 1이 뭐지? 찾아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얘들 시스코는 좀 더 문자로 잘 표현해놨다. 퍼실러티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이제 시간 타임스탬프, 여기 시퀀스 타임스탬프가 있는데 요 앞에 시퀀스하고 타임스탬프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얘는 시퀀스 번호가 없네요. 그리고 바로 타임스탬프가 나왔네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퍼실러티라고 해서 링크되어 있는 이건 뭐냐면 링크란 거는 레이어 1에 대한 정보란 거죠. 그리고 얘가 3단계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등급이 제가 말했죠. 0에서 7이 있는데 0이 제일 심각하고 7이 제일 약한데 얘는 3 정도 등급이다. 그리고 얘가 링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다 간단한 그 니만이 이거 뭐냐면 링크가 이게 업다운에 관한 정보인데 딱 보니까 얘는 업에 대한 거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얘도 보면 날짜 있고 얘도 이제 시퀀스 번호로 생략됐네요. 자, 밑에 거는 시퀀스 번호가 있고 날짜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퍼실러티 OSPF에 관한 거예요. 등급은 5입니다. 0에서부터 7 중에 5, 좀 낮은 등급이네요. 낮을수록 더 세다 있지 않습니까? 센 중한데 7에 가까우니까 좀 심각하고 좀 약한 거죠. 자, ADJ 이게 어드제이션시 체인지. 그래서 네이버 관계, 인적 관계가 변화됐다. 그럼 어떻게 변화됐냐 보니까 여기 보시면 로딩 풀 상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었죠. 자, 얘는 이제 시퀀스 번호 타임스탬프 이것도 항상 생략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스템에 관한 거네요. 퍼실러티가 등급은 오고 얘는 컴픽에 관한 거네요. 컴픽.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세팅이 됐다. 자, 그리고 요 뒤에 걸 보시면 얘는 날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시퀀스 번호가 없네요. 그리고 얘는 시스템에 관한 거고 얘는 클락, 시계의 클락 업데이트, 시스템 클락이 변화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예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까 첫 나왔던 이 서베리티 레벨이라고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서베리티 레벨이라는 건 심각도에서 0에서 7이고 총 8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심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비상벨이 울렸다 비상 상황이라서 비상 이머전시 얼러트가 비상이 이렇게 울리거나 하면 시스코 엔지니어가 일을 해야 됩니다. 비상 상황일 때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시스코 엔지니어 워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스코 엔지니어 비상 이머전시 얼러트 이머전시 알람이 울리면 시스코 엔지니어는 워크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먼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면 노인과 아이는 먼저 버그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멀전시 비상 알람이 발생하면 시스코 엔지니어 일을 해야 한다. CE 워크.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중요한 에러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야 된다. 중요한 일을. 자, 비상 상황이 울리면 시스코 엔지니어는 비상 에러에 대해 크리티컬 에러에 대해서 워닝을 해준다. CE 시스코 엔지니어 워크 이렇게 해서 앞자 CW를 하시면 됩니다. 이멀전시 알람이 울리면 얼러트. 자, 그리고 와서 NI를 따서 노인과 아이에 대해서 먼저 디버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노티피케이션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디버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저도 사실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냥 이렇게 이멀전시 알람이 발생하면 시스코 엔지니어가 워크해야 되고 노인과 아이에 대해서 디버그 해줘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저도 해놓고 그냥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요거는 꼭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요 용어들을 이제 익숙해지시면 되는데 요 용어도 익숙해지는데 이게 잘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도 해놨으니까 잘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제 표준 메시지 포맷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스코 아까 퍼실러티에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얘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0에서 23까지 돼 있고 여기 이제 0은 커널이고 1은 유저고 2는 메일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지만 실제 기본적으로는 숫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16부터 23까지는 뭐냐 로컬 0, 1, 2, 3, 4, 5, 6, 7이라 돼 있어 로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약 8개 정도의 로컬이 8개의 로컬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로컬 7라고 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RFC 얘들 보시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보면 얘들은 우리 시스코하고 달리하게 PRI라는 게 프라이어리티가 앞쪽에 있고 버전은 무조건 1입니다. 그럼 시간, 호스트네임, 보낸 A IP 주소, 그리고 뭐 앱네임, 뭐 SSH, 프로세서 ID, 뭐 이렇게 메시지 ID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얘가 우리가 보면 이 앞에 퍼실러티랑 서베리티를 여기 보시면 얘가 앞에 시스코와 달리 퍼실러티와 서베리티를 이 안쪽에 표현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그것들 바로 이 PRI, 프라이어리티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 앞쪽에서 기존에. 그래서 시스코의 기존의 퍼실러티와 서베리티를 표현해 주는데 우리가 이 퍼실러티가 몇 개 있었냐면 0에서부터 7이 있었죠. 자, 퍼실러티가 죄송합니다. 이 서베리티가 뭐냐면 우리가 0에서부터 7까지가 있었습니다. 7가지가 맞죠? 0에서. 그리고 퍼실러티가 이제 시스코는 있었는데 이 표준에 따른 퍼실러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23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8에다가 퍼실러티 값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베리티 값을 대해줍니다. 서베리티는 0에서부터 7이니까 8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8x 더하기 이렇게 해서 더하기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퍼실러티가 4다. 4면 어떤 경우죠? 오스 인증에 관한 거죠. 인증에 관한 거에다가 서베리티 레벨이 2다. 그럼 34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퍼실러티와 서베리티 레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들은 특이하게 돼 있다. 표준은. 그래서 표준을 사실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로고가 찍히면 여러분 이게 퍼실러티 서베리티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이죠.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를 8로 나누고 4, 2니까 얘가 4가 얘가 뭐다? 퍼실러티고 얘가 서베리티네. 근데 4 퍼실러티 이건 뭐지? 오스네. 이렇게 찾아가야 되니까 표준이 해석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시스코는 직관적으로 로고 잘 찍어줬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시스코 장비도 외부에 시스로그 우리가 시스코 스위치가 있으면
외부에 시스로그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이때 보낼 때는 자기만의 로그 포맷이 있더라도 여기 나갈 때는 표준 포맷으로 가야 됩니다. 표준으로. 그래서 뭐냐면 그 메시지를 다시 바꾸게 됩니다. 이때 퍼실러티를 기본으로 얼마 적용하냐면 로컬 7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갈 때 로컬 7이 23 가장 낮은 레벨이죠. 가장 낮은 퍼실러티, 가장 낮은 퍼실러티죠. 그래서 이 가장 낮은 퍼실러티 번호인 로컬 7으로 일단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7으로 나가고 거기다 노티스 값을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해서 PRI 값을 완성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시스코의 그 기본 분류 체계 퍼실러티를 무시하고 시스코의 분류 체계에 다양한 퍼실러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모든 것들 로컬 7으로 해서 간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깅 퍼실러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로컬 제로로 하면 모든 메시지가 다 이 퍼실러티가 로컬 제로로 해서 이렇게 로컬 제로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깅 퍼실러티라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뜨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좀 표준에서 배웠던 이 24가지 0에서부터 23에 대해서 요게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이 8개 있고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요게 이제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또 뭐지라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원래 표준에서는 이렇게 퍼실러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은 요게 로깅이라는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로깅이라는 명령을 치시면 되고 여기서 빨갱이라고 제가 칠했던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로깅 호스트 네임에서 요건 뭐냐면 크게 우리가 이 시스코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로그를 표현한 방법은 4가지죠. 뭐냐면 저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접속해 있는 콘솔 접속자 그리고 여기서 VTY에서 접속해 있어서 텔넷 SSH로 접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접속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있죠. 실시간으로 로그를.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얘 메모리 램에다가도 기본적으로 저장해 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외부의 서버한테 시스로그 서버한테 이렇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스코는 이 왼쪽에 있는 요것들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콘솔에 늘 찍어주고 그 찍었던 값을 그대로 이 램에다 저장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show logging이라 하시면 우리가 이 찍혔던 로그들 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기본 값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시스로그 서버로 보이거나 이 텔레 SSH 접속자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별도로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 뒤에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콘솔은 기본적으로 얘는 로깅 콘솔 이렇게 하면 콘솔에 찍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값이 뭐냐면 기본값이 로깅 콘솔 7입니다. 이게 7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퍼실러티 서베리티 레벨이 시스코는 0에서부터 우리가 7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0이 제일 우리가 아까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머전시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된다? 시스코 엔지니어는 워크해야 되고 노인과 아이를 대해서 디버그부터 문제를 먼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0, 1, 2, 3, 4, 5, 6, 7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콘솔이랑 로컬 램에는 기본적으로 둘 다 기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뒤에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 이게 7이란 건 뭐냐면 7로 찍혀 있으면 뭐냐면 7부터 그 상위 것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로깅 콘솔 6을 하면 뭐냐면 6부터 0까지 제일 낮은 6, 제일 이게 심각도가 약한 거죠. 부터 더 위에 다 내가 로깅 콘솔 4로 했다. 4로 하면 뭐다? 4, 3, 2, 1, 0에 대한 등급에 대해서는 다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 둘이는 기본적으로 로깅 콘솔 7로 돼 있어서 버퍼는 7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보겠다라는 것들 로그를 저장해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로깅 콘솔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6으로 적을 수 있지만 6이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인포메이션 6은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적어도 되고 문자로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7로 돼 있다. 7이란 건 뭐냐면 7보다 이상이 심각한 것들 결국 7이 제일 낮으니까 모든 것들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로깅 모니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 VTY 텔레 SSH를 접속하는 얘들한테는 콘솔 대신 모니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 뒤에 디버그라고 해서 이거 디버그라는 건 뭐냐면 이 7이죠. D. 그래서 얘를 모니터 7로 해주셔도 되고 숫자로
이렇게 디버그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별도로 터미널의 모니터라는 명령을 이걸 꼭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이게 해야 될 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접속했을 때는 로깅 모니터란 명령을 입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터미널 모니터라는 명령을 추가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많이 실수를 했거든요. 얘는 로깅 콘솔만 해주면 되는데 유일하게 얘만 요 명령을 별도로 이 명령을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깅 모니터를 하였더라도 접속 시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접속 시마다 한번 접속하고 나 끊고 다시 한번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는 꼭 기억해 두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로깅 램이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기본적으로 콘솔에 찍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램에 저장해 둔다 했죠. 다시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얘는 로깅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 그리고 얘가 8192 바이트. 얘는 바이트만큼을 램에 요만큼 공간을 할당해 두겠다. 그리고 뒤에 6은 뭡니까? 6은 예, 요거죠. 인포메이션. 그래서 6부터 요 상위 것들은 다 로그를 저장해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서버에 하고 싶을 때는 로깅하고 IP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 로깅 호스트 하셔서 IP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 뒤쪽에 바로 적지를 않고 특이하게 로깅 트랩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티라고 되어 있죠. 노티는 노인 할 때 노티 5번이죠. 그래서 얘는 5번부터 0번까지를 다 보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얘만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있다. 따로 국밥처럼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옵션 설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뭐냐면 이렇게 TCP로 할 수도 있고 이거 TLS로 기본은 정의 안 하면 기본적으로 UDP입니다. 그래서 TCP나 아니면 뭐 이렇게 TLS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로깅의 소스 인터페이스 같은 지정할 수 있는데 CCNA 레벨에서는 요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 로깅이랑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로그 메시지 램에 저장된 로그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 로깅 우리가 램에 저장되는 메시지를 보는 건 원래 로깅 버퍼라 해서 메모리 할당한 만큼 되죠. 자, 그리고 쇼 로깅에 보시면 정책이 보입니다. 우리가 로깅 콘솔 로깅을 기본적으로 디버그 레벨 디버그가 7단계 7이죠. 7부터 그럼 모니터는 원격 접속이죠. 얘도 디버그 레벨. 그리고 버퍼는 뭐다? 램에 저장하는 거죠. 얘도 뭐다? 디버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버퍼에 있는 걸 크기가 아니면 4096 바이트 버퍼 이렇게 할당했다 하는 것들을 이 앞에 설정 값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확인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로 요게 이제 자주 책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셧다운을 이렇게 했습니다. 샷다운 하니까 링크란 거 있죠. 링크. 얘는 링크 프로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퍼실러티라 했죠. 퍼실러티고 이 뒤에 뭐지? 서베리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에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PRI로 표현한다 했죠. 그러니까 8 곱하기 퍼실러티 더하기 서베리티를 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여기 시스코는 이렇게 보기 좋게 퍼실러티와 서베리티가 구분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링크란 거는 제가 말씀드린 링크는 L1이고 링크 프로토콜 L2입니다. 그래서 셧다운 하니까 L1, L2 둘 다 이렇게 다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노셔트에서 살리니까 어땠냐면 업됐죠. 링크 L1, 링크 프로토는 L2란 건데 얘는 특이하게 뭡니까? 올라올 때는 살았다는 걸 더 중요하게 했죠. 예, 살았다는 걸 더 중요하게 보고 3이죠. 우리가 0, 7이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서 등급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링크 L1에 대해서 얘는 다 5인데 얘만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코 아까 앞에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그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죠? 시퀀스 번호와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 했죠. 그걸 어떻게 생략하냐면 요 서비스 시퀀스 넘버란 거 이걸 입력해 주면 이렇게 시퀀스 번호가 뜹니다. 근데 만약에 요 앞에 no를 해주면 여기 이제 사라집니다. 예,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타임스탬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보입니다. 만약에 no 하면 이 타임스탬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타임스탬프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서비스 타임스탬프하고 로그 이렇게 해서 로그도 할 수 로그 뭐 디버그 둘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디버그 할 때 시간이고 이건 로그에 대한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로그할 때 어떻게 되냐면 타임스탬프 로그하고 이런 업타임이나 데이트 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데이트 타임이 현재 그 시간을
우리 NTP 동기화된 그 시간 같은 걸로 하고 얘는 그게 아니라 장비가 부팅된 때를 기준 시간 0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증가 시간을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데이트 타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 업타임 이렇게 업타임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여주게 되고 노 서비스 하면 노 시간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에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버그라는 명령을 제가 이제 하면서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디버그라는 명령 뭐 디버그 IP OSPF 헬로 이제 헬로에 대해서 OSPF에 대한 헬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디버그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디버그는 다른 거하고 달리 우리가 뭐 장애가 나거나 이럴 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얘는 관리자가 직접 디버그 명령을 이렇게 입력해서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버그해서 이렇게 입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깅 콘솔이 기본적으로 7이기 때문에 7은 디버그이기 때문에 디버그가 기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버그를 명령을 했을 때 디버그가 보이는 건 7이라서 만약에 내가 이걸 6으로 이렇게 바꾸면 디버그가 안 보이겠죠, 콘솔에. 그래서 이 값을 디버그 할 때 안 보일 때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디버그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디버그는 아우터 CP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버그에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는 걸 중요합니다. 범위를 좁혀주지 않고 그냥 디버그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디버그 다 떠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디버그 할 때는 항상 이 범위를 좀 좁혀주라라는 것들 중요하고요. 좁혀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더 헬로우만 패킷만 OSPF 헬로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디버그를 명령하고 나서 이게 디버그 나오는데 하다가 딴 일하러 가버렸어요. 아니면 딴 일하러 가거나 로그아웃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이 디버그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노 디버그를 입력하기 계속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버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디버그를 입력하실 때는 디버그는 하고 나면 꼭 CPU 부담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정말 참고인데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가 시스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 이제 시스로그 서버에 이렇게 이제 원래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 시스로그 서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SNMP 할 때는 여기 NMS 서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NMS 서버는 있는데 NMS 서버가 요즘은 시스로그도 대부분 같이 지원하는데 얘가 만약 시스로그 지원 안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별도의 시스로그 서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로그 메시지를 이렇게 원래 보내야 되는데 시스로그 서버한테 얘건 시스로그 서버는 별도 두기 싫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NMS 서버는 SNMP가 있으니까 이 시스로그 메시지를 여기서 이쪽에서 보낼 때 SNMP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NMS 서버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로그 메시지를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보내는 NMS 보내는 거 우리가 뭐 트랩이나 인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로그 메시지를 SNMP 트랩으로 변경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전송하냐면 SNMP 서버 이네이블 트랩 시스로그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시스로그 메시지를 시스로그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추가적으로 트랩으로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SNMP 트랩으로도. 자, 트랩으로도 보내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로깅 SNMP 트랩 디버그 이렇게 해서 등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등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하고 요 로깅 SNMP 트랩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이쪽 한테 그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꼼수인데 그냥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SNMP도 예전에 했을 때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스로그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